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금팀장입니다. 분석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이렇게 스포츠 분석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없는 정보와 확실한 분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최신으로 공유되는 금팀장의 스포츠 분석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할 테니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UEFA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챔스 원정에서 뉴캐슬에 승리했다. 그 경기 전까지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는 부진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승점 3점 추가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은메차의 원정골이 터진 경기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미넨과의 대여 클라시커에서 4골을 내주며 대패했고 분위기가 추락했다.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뉴캐슬은 도르트문트와 반대로 최근 분위기가 좋다. 지난주 2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맨유를 탈락시키며 리그컵 8강으로 올라갔고 리그에서는 고든의 결승골로 아스날의 첫 패배를 안겼다. 토날리의 징계 시작과 스트라이커인 이삭의 부상 결장에도 안정적으로 강팀을 상대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이미 상대를 원정에서 제압했기에 상대전에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다. 또 홈 어드밴티지가 확실한 챔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뉴캐슬이 라셀레스와 트리피어, 덴번 등을 앞세운 수비가 강한 팀이긴 하지만 최근 타이트한 일정으로 지쳐있기에 말렌과 필크루그, 무코코의 홈팀 공격진 제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샤흐타르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엔트워프 원정 승리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2경기를 패했다. 그래도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를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시칸과 주코프 등이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기회를 충분히 골로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중원의 핵인 스테파넨코는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르샤는 예선 3경기에서 8골 1실점의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최근 챔스에서 성적을 잘 내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16강 진출은 유력한 상황이다. 라리가 경기에서는 난적인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했는데 센터백 아라우우가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넣었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에 이어 페드리까지 부상자가 돌아왔기에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샤흐타르는 강팀 바르샤 상대로 홈 경기에 이점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전쟁 시작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구장이 있긴 하지만 중립으로 봐야 한다. 상대 핵심 미드필더인 스테파넨코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페드리와 귄도안의 중원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해결할 바르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챔스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페예노르트의 승점에서 뒤진 2위다. 그래도 페예노르트의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일 뿐 아니라 챔스 레벨에서도 늘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비록 중위권 팀에 패하긴 했지만 한 경기 패배로 그들을 폄하할 수는 없다. 이 경기에 징계로 빠지는 드폴의 공백은 요렌테와 바리오스 등이 메울 수 있다. 셀틱은 아직 챔스 첫 승이 없을 뿐 아니라 조별예선 탈락도 유력하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며 다시 우승에 도전 중인데 유럽 무대에서는 고전 중이다. 오연규가 첫 골을 최근 터뜨리긴 했지만 후루아시와 팔머로는 챔스 레벨의 수비진 상대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셀틱 상대로 드폴의 퇴장에도 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력으로 압도했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하다.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고 코케와 요렌테의 후방 지원이 있을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라치오 대 페예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페예노르트 원정을 패하며 3위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 경기를 승리하면 다시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지난 주말 세리의 경기에서는 다소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패하긴 했지만 챔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임모빌레와 자카그니 등이 교체로 짧게 뛰었고 베지노와 히사이, 카탈디 등은 휴식을 취했기에 이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페예노르트는 라치오전 승리로 1위로 올라섰다. 리그에서는 트벤테의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주춤했지만 지난 시즌 에레디비지의 우승팀으로 리그와 챔스, 컵 대회에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는 버티기로 나서며 히메네스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페예노르트는 최근 트벤테 원정 패배를 비롯해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다. 팀버의 중원 장악력이 다소 떨어진 점도 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알베르토와 카탈디가 중원에 나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라치오가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갚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AC 밀란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은 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죽음의 조에 속해 있긴 하지만 뉴캐슬과 파리 등을 상대로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는 우디네세의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 지루가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비치와 레앙, 오카포 등 이선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파리는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하고 달릴 준비를 마쳤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드디어 1위로 올라섰고 챔스에서도 승점 6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다.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인해 전력 약화가 있었지만 자이르 에메리와 이강인, 우가르테 등이 젊은 재능들이 팀과 잘 어우러지고 있고 음바페는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밀란은 조 최하위 팀으로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한 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 수 없다.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며 경기에 임할 것인데 그로 인해 수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음바페와 바르콜라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맨체스터 시티 대 영보이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당연스럽게 조 1위를 질주 중이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현 최강팀이기에 브렌트포드 팀 정도를 제외하면 조별 예선에서 그들을 괴롭히기는 쉽지 않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1득점 4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도쿠를 앞세워 6골을 폭발하며 대승하는 등 최근 흐름도 좋다. 리그 경기에서 골이 없던 홀란드가 더 집중하고 나설 경기이기도 하다. 영보이스는 현실적으로 챔스 16강보다는 유로파 너가웃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야 한다. 맨시티와 라이프치히가 앞서가는 조이기의 3위를 노리는 게 맞다. 때문에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공격 의사를 보일 필요가 없다. 경기 내내 템백을 가동하며 승점 한 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해야 한다. 영보이스는 몬테이로와 엘리아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에도 로드리와 코바치치 등 홈팀 중원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해나갈 수 있다. 맨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